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이슈, 바이오시밀러 순항,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으로 주가 다시 고공행진하나라는 그런 토픽을 좀 꼽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한 것을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로 좀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약사가 이제 국내로 좀 판매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면은 셀트리온이 뭔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했을 때 국내로 다 판매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특히나 셀트리온은 이제 최근에야 뭐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이슈가 되지만 원래는 이제 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됐었고 또 이제 제가 셀트리온은 정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램시마 SC 관련된 부분까지 최대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이제 램시마나 이제 투룩시마까지는 굉장히 뭐 많이 또 매출이 나오고 있고 허주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미국 진출이나 이런 거 특히나 미국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고 뭐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기존에 잘 나가던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제약사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주가 한번 또 점핑이 있었고 그런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일단 알고 이 종목을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도 뭐 종목 분석 요청을 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투표가 되지 않은 애들 중에서 이제 제가 종목 분석 요청들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을 투자를 하시려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좀 봐야 되고 특히나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가 움직임 정도를 봤을 때 셀트리온이 가장 무겁게 움직이고 이제 제약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헬스케어가 이제 두 번째로 보통 움직인다. 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나 제약 쪽이 좀 더 가볍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1위 가시아 보닉입니다. 물론 뭐 CMO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삼바랑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뭐 CMO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삼바가 1등인데 이제 5대 제약사, 이제 제약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 굉장히 뭐 유한양행과 한미양품은 뭐 R&D 쪽으로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제약사이기도 하고 뭐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많죠. 한미약품도 지금 파이프라인이 거의 37개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녹십자, 종근당 최근에 또 급등 나왔고 대웅제약 이제 뭐 보툴리눔 톡신으로 이제 또 메드톡스랑 또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군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매출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 SC 등에 따른 이제 유럽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하 주사라고 해서 이제 주사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약간 자가 진단 키트 같은 느낌으로 피하 주사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수요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과거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램시마 SC라는 거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램시마 SC는 이제 지난 7월에 유럽 이제 의약품청 EMA로부터 이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모든 성인 적응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요. 그럼 그거 관련돼서 이제 피하 주사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는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에 좀 출시를 했고 4분기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또 주요국으로 또 판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판매가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피하 조사가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매출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미국에 3상 진행 중이고 이제 22년에 출시를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다제약 또 아테지역 또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그래서 총 뭐 9개 정도 사업부 인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출이 12월부터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나 이런 판매 루트 이거 거의 3,300억 원 뭐 요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이제 사업권을 좀 따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가 또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 뭐 제약 전부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뭐 일단 제약 같은 경우 국내에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 두 가지 종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게 됐을 때 제약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또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USA가 현지 유통사와 체결한 2,100억 원 규모 이제 공급 진단 공급 계약해서 이제 뭐 휴마시스도 움직이고 뭐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종목도 좀 움직였죠. 뭐 BBB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외 매출이 또 발생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또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 뭐 또 얼마 전에 뭐 이제 우리 국내도 청정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CMO 관련된 상공장 증설, 그래서 이제 뭐 삼바랑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이슈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최근이죠. 이 저번 주 목요일 정도, 목요일 금요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문 대통령이 셀트리온과 삼바를 콕 찍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뭐 투자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이 언급을 할 때 송도에서 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K바이오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뭐 이게 주요 기사 타이틀이 이런 걸 거예요. 2030년까지 뭐 40개 바이오 기업 10조 이상 새로운 투자, 뭐 9천 개 일자리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로 기사가 나와 있을 건데, 한번 기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정리를 하자면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제 미래 산업이고, 그래서 전폭적인 의사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의사를 좀 밝혔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 잘 하고 있고, 미래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 잘 움직이고 있고, 바이오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가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른 품목들은 다 줄었는데 의약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3개월 정도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계속적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코로나19로 수요가 위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신약들, 그리고 CMO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라는 거죠. 생산 캐파가 충분히 있고 이 생산의 허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이 셀트리온과 삼바 같은, 삼바는 4공장을 이제 짓는다고 했고 되게 굉장히 25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 조금 더 작기는 하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조금 더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3공장 진행이 되면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주요 혜택은 이겁니다. 이제 민간과 함께 인재 양성하는데 좀 힘을 쓰겠다.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이 이제 1조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 1조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늘어나서 약 4천억 원 정도 확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벤처나 이제 중소기업들 같이 엮어서 좀 할 수 있는 클러스터, 그래서 협력을 해서 조금 힘들고 규모가 작아서 이제 연구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제 1조 원 이상 연매출 1조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블랙버스터급 신약의 경우에는 또 전폭적인 또 지원을 더 하겠다. 뭐 이런 뭐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콕 집어서 셀트리온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죠. 실적 자체가 좀 좋아졌는데 뭐 주요 요인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램시마, 허주마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글로벌 시장 공급, 케미컬, 약품 선전, 국내 의약품 꾸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실적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7월부터 또 이제 HIV 관련된 CT G7이
빠르게 좀 공급이 돼서 매출 성장을 했고, 또 바이오시밀러는 여러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봐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 계량신약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원약에 대한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이죠. 가격은 더 싸게, 효능은 똑같게 해서 판매하는 건데,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2017년, 2018년 그때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 빅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계량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어쨌든 매출 비중이 3분기 대비 작년에 봤을 때 작년 대비 46.6%나 증가를 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일단 연초부터 원가 경쟁 강화나 고정비 절감, 그리고 이익률 그런 걸 통해서 이익률을 좀 상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합병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이슈는 뭐 지난 9월 달쯤, 8월 말 9월 달쯤에 제대로 또 이제 얘기가 나왔죠. 뭐 지주사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인식이 있지만, 이제 합병 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가 또 확실하게 또 판가름이 될 수 있고, 합병이 일단은 될 때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뭐 이제 대형 공룡, 슈퍼 공룡 기업이 됐을 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이 기업에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영향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 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율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비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있겠다. 이건 좀 참고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합병 이슈는 나쁜 건 아닙니다. 합병 이슈는 기본적으로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판매를 위해서 국내 뭐 해외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리 셀트리온이 관련된 종목이지만 우리가 또 이제 사업 내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약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세계 이제 제약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네릭 바이오 약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선진국들이 어떻게 좀 변경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수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13위에서 12위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과 그래도 그 위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캐파들 좀 보실 수 있고, 어떻게 좀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를 좋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의 이런 국내 독점 판매권과 유통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제 시장 확대를 통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뭐 내수 쪽으로 많이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나가고 있는지, 이제 램시마랑 투시마, 허주마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간장 용제 이런 것들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실적이 매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 이제 순이익도 2배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차트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높아졌어요. 이 종목이 정말 많이 눌렸었습니다. 많이 눌렸었는데 올라갔다가 많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뭐 다 주가가 비슷해요. 모양이 셀트리온도 상승하고 좀 눌린 상황이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제 눌렀다가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니까 제약을 좀 보시면은 일단 요 종목이 지금 다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다진 거죠. 여기 저점을 두 번이나 박았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3분의 1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이라면 사실 요 전 라인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고 또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 윗박스권으로 진입이 될 겁니다. 진입이 될 건데, 이제 요 라인을 뭐 일단 요 14만 5천원 전 라인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뭐 치료제나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도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바이오에 대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좀 급부상하는 걸로 이제 방송국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 쪽으로 많이 관심도가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일단 도달을 할 것 같고, 이제 요 부분을 돌파를 할 때 뭐 기존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파할 때 보면은 좀 장대 양봉을 바탕으로 가주는 그런 라인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신고가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현재 시점에서는 한 15만 6천원에서 16만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점 대비 10% 이상은 이제 좀 적게나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요게 이제 약간의 살짝 W자를 만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U자 패턴이라고 좀 보셔도 되고요. U자 패턴으로 해서 요 라인에 이제 양봉 만들고 뚫고 올라가면 전형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신고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의 모습도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단 이제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여기 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 매물대 상단이기도 하고 저점 대비했을 때 지금 뭐 10만원대 초반부터 올랐기 때문에 30%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된다거나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뭐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좀 눌림이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 그래도 뭐 눌리더라도 일단은 뭐 우리가 좀 그래도 가볍게 볼 수 있는 라인은 12만 한 3천원 라인 정도까지는 하방 열어놓고 좀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봉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월봉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어율선 뚫고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볼벤 상단 따라서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에서 좀 3분의 2 정도, 절반 정도는 지켜주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2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줬고,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전 라인 부분 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많이 상승을 한다면 이 전에 있던 윗꼬리를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요 윗꼬리를 돌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꼬리에서 또 닿고 떨어지면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월봉상으로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 윗꼬리가 나오면 보통은 눌렸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윗꼬리를 다 봉으로 메어 가는지, 그리고 여기서 상승할 때 다시 패대기 칠 때도 여기 라인에서 이제 좀 잘 지지가 돼줘야 되고, 그마저도 눌린다면은 좀 수익 실현을 일단 한번 해주셨다가 다시 눌림목에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5분 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여기 단기 갭들을 좀 만들어 놓은 거는 좀 걸려요. 단기 갭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한번 요까지는 12만한, 제가 아까 12만 3천원까지는 뭐 열어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눌리게 된다면 여기 이제 단기 갭을 한번 메울 겁니다. 단기 갭을 메울 거고, 그 중요한 라인이 12만 8,500원일 것 같아요. 요 라인까지 12만 9천원에서 12만 8,500원 라인을 좀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은 뭐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저항 좀 세게 나올 거고, 12만 7천원 한번 세게 나올 거고, 이마저도 뚫리면 일단 갭을 메우고 한 이제 여기 아래까지 12만 한 2, 3천원까지는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거기까지 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13만원을 지지하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대지만 얼마 호가창 차이는 안 나지만 또 나는 짧게 본다면 13만원 라인을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전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이평선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120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제가 이제 회색은 그냥 120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120선 을 이제 그냥 일본 기준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120선의 밑으로 깔려 있고 단기선들이 모여서 60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60을 깨고 내려갔을 때 좀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눌리는 라인이 만났을 때 여기서 많이 눌렸으면 여기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라인까지 빼지는 패턴은 이제 회색선을 만났을 때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뭐 K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뭐 바이오에 대한 뭐 또 투자 전략까지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특집화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그런 이슈를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셀트리온이 이슈가 됐었던 뭐 코로나19 치료제, 그다음 문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램시마 SC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화이팅입니다.